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이제 슬슬 눌림목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서, 눌림목 강의를 한번 찍을까 합니다. 눌림목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요 정도 있는데 1번, 2번은 좀 쉬워요. 일반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약간 어려워요. 약간 어렵고 이거는 어, 대응도 살짝 어렵습니다. 갭 상승으로 올리거나 뭐 이렇게 갭 하락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1번, 2번은 일단 일반 영상으로 하고 3번, 4번은 좀 어려워서 유료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은 구름과 일목균형표 구름과 플러스 62평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구름과 62평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이거 360분봉에서 딱 나왔는 게 딱 요런 모양이에요. 62평과 22평이 모이는 와중에 앞구름이 양운이고 62평과 구름의 지지를 받고 탕 튕겨 오르는 게 1번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조건 1번 62평과 구름의 지지 그리고 22평과 62평의 정배열 상태 플러스 모이고 있는 와중 모이는 중 이 평이 62평과 22평이 모이고 있는 와중에 62평과 구름의 지지를 받고 캔들이 상승을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앞구름이 양운이어야 됩니다. 앞구름이 양운이어야 됩니다. 이 양운은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굉장히 골아프죠. 조건이 많죠. 62평과 구름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22평과 62평이 모이고 있어야 되지만 정배열이고 앞구름이 양운이면서 두꺼운 게 좋다. 얇으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 버릴 수가 있어요. 많이 못 가고 내려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미 우리 여기에서는 매도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일 현명한 게 MACD를 보는 겁니다. MACD는 10, 27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MACD가 항상 영선 주변에서 골드가 납니다. 이 골드가 매수 타점이에요. 자, 보시면
아직 골드가 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오실레이터가 음이죠. 이 골드에 여기가 빨간색으로 딱 올라오면 확인 후 매수입니다. 확인 후 매수. 자, 조건은 앞구름 양운에 두 컸고 구름과 62평 지지. 여기서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62평과 22평의 정배열 그리고 MACD의 골드에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일단 그 최고점 최저점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기준선과 3위평이 거리가 멀면 그 지지가 저항이 되고 전환선과 512평이 멀면 거리가 멀면 이게 저항이 된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캔들은 하락한다. 이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겠으면 제 영상 최저점, 최고점에서 나오는 차트적 현상이라는 영상과 그리고 전환선과 512평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번 조건은 MACD 골드에서 매수한다. 이때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MACD 골드에서 매수를 한다가 1번 눌림목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2번 눌림목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2번 눌림목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캔들이 구름 아래로 내려왔는데 다시 양운을 뚫고 올라가면서 생기는 눌림목입니다. 이때가 조금 이때가 굉장히 매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의 대응은 일단 62평 아래로 내려왔어요. 구름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매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아싸 구름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럼 다시 튕겨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눌림목일 수도 있겠네. 선행 스팬 2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선행 스팬 2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구름 안에서 방향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구름 안에서 캔들이 방향을 돌려서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구름 아래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튀어 오르는 이번 같은 경우, 이때는 매도 잡았던 거를 청산하는 지점은 선행 스팬 2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앞에 가짜 구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가짜 구름이 이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려왔다가 구름에서나 구름 아래에서 이 하락이 크면은 이 상승이 커요. 자, 그러면 다시 내려왔을 때 62평 아래에서 매도를 잡잖아요. 그러면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왔다가 튀어 오르면 여기가 매도 청산 자리입니다. 매도 청산 자리.
그리고 이건 포기하셔야 돼요. 여기는 포기하셔야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더럽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매물대를 조금이라도 더 쌓기 위해서 더럽게 움직입니다. 그때 대응은 매도 청산 하신 다음에 기다렸다가 60일 이평에서 60일 이평 위에서 캔들이 시가가 형성이 되면 매수 진입이에요. 그러고 구름 위에서 또다시 시가가 형성이 되면 2차 매수 진입입니다. 그러고 기다리는 겁니다. 눌림목 두 가지 이해하셨나요? 자, 첫 번째 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구름에서 방향을 바꾸는, 구름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즉 구름 속이 매물대죠. 매물대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케이스와 구름 아래로 잠깐 내려갔다가 튀어오르는 두 번째 케이스 2-2죠. 2-2번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는 선행 스팬 1을 기준으로 매도를 청산한 다음 포기, 요 구름 속에서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여기서 매매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60일 이평에서 60일 이평 위에서 캔들이 시가 형성이 되었다 하면 1차 매수 진입입니다. 1차 매수 진입.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온 캔들의 시가에서 첫 번째 시가에서 2차 매수 진입입니다. 그러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제가 네 가지 유형이라고 했는데 깊게 따져서는 1번과 2번과 2번에서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자, 그러면 다른 차트도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가서 30분봉 이런 거 볼까요? 자, 보세요. 이거에 MACD가 이게 일반적인 유형, 1번 유형이죠. 구름과 60일 이평에서 지지, 앞구름 양운, MACD 골드에서 매수하니까 쭉 올라가는 케이스. 그리고 이건 이 변동성은 뭐 이건 하락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하락이에요. 이것도 하락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30분봉인데 여기 보세요. 구름 속에서 방향 바꾸는 케이스. 구름 속에서 방향 바꾸는 케이스. 이건 눌림목도 뭣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박스권 횡보예요. 구름 속에서 방향을 바꿔서 상승하는 N자 상승하는 케이스. 그리고 요거는 구름 아래로 내려왔다가 앞구름을 가짜 구름 만들면서 큰 상승을 만드는 케이스.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니 보이죠? 보이죠? 이건 눌림목이다. 뭐 뒤에 뭐 지나간 차트 보니까 뭐 다 안다. 뭐 이 설명하니 100% 맞네. 라고 말씀하지만 자, 대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응법도 말씀드리잖아요. 60일평이 가장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니까 내려왔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요. 그럼 선행 스팬 1에서 매도 청산에 여기 포기입니다. 이 자리 포기 60일 이평 좀 크게 볼까요? 62평 위에 시가 형성 요 캔들에서 매수 진입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 캔들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 진입이거나 요 캔들에서 시가 형성 매수 진입 장대는 따라가도 됩니다. 이때 매수 진입 2차 매수 진입 여기에 1차 매수 진입 그러면 먹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유형의 캔들의 유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5분봉 이런 데 한번 볼까요? 5분봉 여기서도 구름과 61일평의 지지. 하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니? 지지. 약간의 침범. 이건 1번과 2번이 복합적이네요. 자, 5분봉 의미가 있나 싶은데 자주 나옵니다. 눌림목. 자, 이런데 보이시죠? 구름 속에서 방향 바꾸는 케이스 그리고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자, 최근에 하락장이 많아가지고 자, 여기서도 구름과 61일평에 함께 지지, 구름 속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케이스. 이건 거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는 게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손해는 손실은 잘 안 볼 겁니다. 자주 안 나오네요. 눌림목. 자, 이선 구름과 61일평. 구름에서 지지받고 올리는 케이스. 이걸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 지난번 박스권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죠. 고점 찍고 21일평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박스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요. 20일 횡보 사이에는 항상 21일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잘 안 나오네요. 크게 큰 분봉을 한번 볼게요. 큰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더럽게 움직인 거 가지고 일봉 차트 보는 게 나을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름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케이스, 구름에서 지지받는 케이스. 그죠? 여기도 구름 아래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 그리고 가짜 구름 만들어지는 형성됩니다. 1번, 2번에 1번 눌림목의 1번, 2번 케이스 2번에 1번, 2번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거 3번과 4번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서 그 유료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기가 아까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ACD 꼭 기억해 주세요.